여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결국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한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신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누군가에 의해 신고당해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채 구출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신 시이라는 주인공을 찾아갑니다. 자신과 계약을 하지 않겠냐는 시이라였고 수명을 대가로 저승거래소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만 하면 잠시 동안 죽은 사람의 능력을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즉 세계 정점이었던 다빈치나 여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주인공이 찾고 있는 엄마는 저승에 없다고 알려주는데요. 엄마 영혼은 아직 이승에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사신, 이를 무시하고 갈 길이나 가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골목에서 어린 고양이를 괴롭히는 양아치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냅다 신고를 박아버리고 이들을 자극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참교육당해버리는 주인공이었는데요. 어차피 미련도 없는 세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사실 과거 주인공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119에게 구출을 받고 있던 와중에 파도에 휩쓸려 엄마를 잃게 되었던 것인데요. 다시 돌아와 이 양아치들은 주인공을 참교육시켜준 것에 모자라 새끼 고양이의 엄마를 잔인하게 죽이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에 분노하게 된 주인공은 사신과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양아치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무언가 의문의 기운이 주인공을 감싸더니 이들의 공격을 모두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센 양아치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사실 주인공은 복싱의 황제 무하마드 알리를 빙의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능력을 활용하여 이승에 떠들고 있는 엄마의 영혼을 찾기로 합니다. 이 사신은 엄마를 찾기 위해 영혼을 보는 아이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저승거래소 계약자는 그 아이와 만나면 영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저승거래소에서 위인의 영혼을 빌리면 지속시간은 1시간이고 대가는 수명 1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인생 1년만 남기고 모든 일생을 거래하게 되죠. 저승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이전과 같은 무하마드 알리의 능력을 잠시 동안 빌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저승거래소를 열 수 있는 티켓이라고 합니다. 티켓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승거래소를 열 수 있고, 티켓의 영혼을 미리 저장해두고 찢어버리면 바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목걸이를 전달해주는 사신, 이 목걸이가 주인공의 엄마와 관련된 영혼을 만나면 빛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를 찾기 위해 빛나는 자수정을 찾아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사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등교했고 어김없이 경호를 괴롭히는 일진들이 나타나 경호가 사신에게 받은 목걸이를 빼앗고는 몹쓸 짓을 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경호는 티켓을 찢으며 절권도의 창시자 이소룡으로 빙의하여 힘을 빌리게 됩니다. 결국 이들 모두를 단숨에 제압해냈고, 다시는 삥 뜯거나 왕따 같은 거는 시키지 말고 자신의 눈에 보이면 다음엔 사지를 찢어놓는다라고 협박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영혼을 보는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다음날 이 아이를 만나 얘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사라지고 마는데요. 의문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멀리 뛰기의 제왕 실비오 카토르를 빙의하며 아이를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소녀와 엮이게 되면서 말싸움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주인공이 쫓고 있던 소녀는 퇴마사로 사칭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쫓고 있던 상황이었죠. 좌절감에 빠져버린 주인공 앞에 붉은 머리 소녀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녀의 손을 잡았고 눈을 보니 빛나는 자수정의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영혼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숨기는데요. 과거 좋지 않는 기억으로 PTSD가 온 것이었고 주인공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성불하지 못한 고양이와 마주하였는데 당연히 이 상황을 주인공은 볼 수 없었지만 소녀의 신체 일부를 만지자 영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눈앞에 거대하고 분노에 가득 찬 고양이가 보였는데요. 가까이만 가도 격하게 반응하는 이 영혼, 대체 이 고양이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생각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니 페인트통에 담겨진 새끼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이 고양이는 사실 주인공과 만났던 적이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주인공은 페인트를 닦기 위해 물을 사러 향했고 마침 옆에 있던 양아치들에게 향하는 소녀, 이 양아치들이 아기 고양이에게 몹쓸 짓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한채연은 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고양이에게 사과하라는 말에 화가 나버린 양아치들. 이 양아치들이 소녀에게 때리려던 찰나 주인공이 등장했고 이를 막습니다. 사실 이 양아치들은 이전에 주인공에게 참교육당했던 이들이었고 주인공을 벼르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제압하고자 사신 티켓에 힘을 빌리려 했지만 그만 티켓을 흘려버렸던 것이었고 무력하게 당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던 찰나 이 소녀는 다짜고짜 짜증난다며 그만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더니 큰 소리를 치더니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양아치들의 행동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렇게 무사히 의식 없는 새끼 고양이를 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새끼 고양이의 어미는 영혼이 되어 울부짖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주인공은 티켓을 찢으며 위대한 수의사 제임스 해리엇의 힘을 빌려 쓰러진 새끼 고양이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어미 고양이는 이 상황을 오해하며 더 격한 분노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새끼 고양이가 깨어났고 어미 고양이는 화를 풀며 주인공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더니 엄마 고양이가 성불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 소녀에게 아가씨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대기업 그룹의 회장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자리를 뜨는데요. 이때 자신은 한채연이라고 이름을 밝혔고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한채연을 또 만나기 위해 한채연이 있는 집으로 향했고 이때 티켓을 사용하여 클라이밍의 신 데렉 허쉬의 힘을 사용하여 한채연의 집으로 잠입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호원에 차마 이곳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한채원은 경호원들에게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는 일상에 지쳐 있었고 실증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경비를 추가하기 위해 경호 추가 인원을 모집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 중에 눈여겨볼 만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천무도 계승자인 최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 실력으로는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인재였고 예전에 독사파도 혼자서 소탕한 일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회장이 자리를 뜨자 이 경호원은 누군가에게 문자를 하는데요. 사실 이 남자는 채범이라는 남자와 계획을 짜고 한채연을 납치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많아 납치하기가 까다롭다는 말에 좋은 생각이 난 듯한 채범이었고 채범은 경호 면접을 위장하여 회사 내로 잠입하게 됩니다. 저택 내에 있는 경호원들만 대략 수십 명, 정면으로 소녀를 납치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곳으로 걸어오는 한 남자, 바로 주인공 이경호, 엄마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한채연을 만났던 것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 경호 면접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범과 함께 나란히 자리를 앉게 됐는데요. 면접이 끝나고 2차 체력 검정으로는 근력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티켓을 사용하여 역도 선수의 힘을 빌리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채범과 1대1 대련을 하게 되는데요. 막상 채범 앞에 서보니 느껴지는 중압감, 싸움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랑 양아치들이랑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승 거래소 능력은 100%를 내게 되는 게 아니었으니 자신이 이 괴물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겹다는 말과 함께 10초 안에 선빵을 치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치겠다는 한마디에 주인공은 발차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절해버리는 최범. 티켓을 찢으며 위인의 힘을 빌렸던 것은 바로 천무도 창시자 이소엽. 이소엽의 취미는 제자들 한방에 기절시키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곳에 지원한 모든 인원들을 한방에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호를 무시하는 건 줄어들었지만 경호를 보면 엄청나게 경계하게 되는데요. 능력을 사용하면 시험이 이렇게 쉽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필기 시험까지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3차는 회장님과 직접 면접이 있었는데 질문을 받고 준비 시간 10분 그리고 면접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이 시작되었고 체구도 작고 왜소한 체격에 애같은 얼굴, 외관상으론 감점 요소뿐이었지만 경호의 평가지를 본 순간 생각이 달라지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사실 1차 필기시험에서는 청와대 경호실장 정동호의 능력을 사용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비실비실해 보이는 지원자가 최범을 상대로 이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인공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며 최종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상심한 마음으로 면접장을 뜯어낸 순간 은채가 나타났습니다. 생일 선물로 잠시 동안 자신의 곁에서 경호원들을 모두 빼달라는 은채였고, 그러자 옆에 있던 주인공을 보더니 경호원을 뽑아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비실비실해 보이는 경호를 경호원으로 두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회장님은 주인공이 나이도 속이고 실력도 의심스러운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17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채범을 한 방에 기절시켰다는 것에 조금 걸렸지만 위험 요소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경호를 채용한 특별한 이유에는 사실 채연이는 2번이나 납치되었었고 주변에 수상한 자가 미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것은 무려 27건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평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채연이와 동갑내기 경호원이고 밖에서는 아무도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놈들도 쉽게 접근해 올 거라고 추측했는데요. 이 방법은 채연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쓰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놈들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든 잡아 박멸하겠다는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택에서 한채연을 만나게 되고 말을 걸어보려고 하지만 무시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경호원의 팀장이 정신교육부터 시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경호원은 제1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석이었고 주특기는 검도이자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경호팀장에게 위치 추격기가 달린 볼펜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최소 한 달은 이지석 팀장 자신이 주인공을 지켜보면서 늘 감시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수상하게 골목에 서 있는 한 경호원, 한채연을 납치하려고 하는 스파이였습니다. 마침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번엔 믿을만한 사람으로 대기시켜놨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편 이곳에서 티켓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주인공, 영혼을 선택하지 않으면 티켓을 찢어도 다시 붙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티켓이 사라져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한채연, 밖에 나가고 싶었던 한채연은 주인공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한채연은 경호팀장에게 거짓말을 하며 주인공과 단둘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미인계를 사용하여 주인공으로부터 떨어지는 데 성공하여 자택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20분 후 이지석 팀장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채연을 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한채연의 경호원으로 위장하여 한채연을 노리고 있는 경호원이자 스파이들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조폭들도 한채연을 찾으러 떠났는데, 경호원들의 무전을 듣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이 남자가 한채연을 먼저 찾게 됩니다. 사실 이 남자는 FBI 사이버 보안요원 어스틴 챔프먼의 능력을 사용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정보를 이지석 팀장에게 전달해주게 되고 한채연이 하늘공원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경호원이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스파이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이곳으로 향했지만 먼저 도착한 건 한채연을 노리고 있는 조폭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공,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직접 한채연에게 향합니다. 그렇게 한채연은 납치를 당하게 되죠.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경호원들은 이상하게 모두 교통체증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처럼 지나간 누군가, 이자는 바로 능력을 사용한 주인공이었고 납치범의 턱 밑까지 쫓아온 주인공, 그리고 당당히 이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티켓을 찢어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주인공, 이상하게 저승 거래소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용했던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맨몸으로 이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고 주인공이 납치범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로 경호팀들이 이들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납치범들을 쫓는 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때 같은 경호팀이라고 생각했던 인원이 이지석 팀장을 방해하게 되며 결국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쓰러지게 되어 오토바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납치범의 차량을 놓쳤지만 그곳에 위치 추적기를 던져놓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경호팀이 따라붙게 되고 간신히 납치범들을 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연이는 차량에 있지 않았습니다. 납치범들이 차량을 바꿔치기 한 것이었는데요. 마침 이들에게 티켓을 붙여놨던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만이 한채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비운의 액션 배우 브랜든 리의 능력을 사용했고 이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들이 향한 공장을 앞서 도착하였고
이들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액션씬을 보여줍니다. 납치범들을 처리하고 보스를 상대하게 되는데, 하지만 너무나 강력했던 이 보스를 상대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힘, 기술, 체력, 체급, 실전 경험 모든 면에서 불리했죠. 굳이 불리하게 정면으로 싸워줄 필요가 없었고, 영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영화 세트장 같이 생긴 공사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이 이어졌고 마지막 일격으로 보스를 상대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호팀의 스파이와 접선 장소에서 만나 스파이까지 참교육시켜버렸죠. 그렇게 모든 사건은 해결되었고 주인공 혼자 이 모든 걸 해결했지만 티켓의 힘을 공개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비밀리에 남겨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채연과 이 모든 상황을 주인공 혼자 처리한 부분으로 비밀 약속을 하는데요. 자유를 원하는 한채연, 이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에 주인공은 한채연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채연을 노리는 놈들한테서 지키면서 밖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놈들을 전부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대신 주인공도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엄마 영혼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한채연을 납치한 주동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데 성공하고 한채연은 무사히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곳을 주시하고 있는 한 남자, 코드네임 블랙맘바, 그분이 심어놓은 스파이 계획이 실패했다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이들에겐 파충류의 코드네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장님은 스파이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항상 발신 표시 제한으로만 연락 오는 의문의 남자에게 돈만 받고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입단속을 시킨 뒤라 배우자를 밝혀내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모든 사실을 숨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경호원들에게 찬밥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러자 회장님이 주인공을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과 달리 회장님은 주인공이 채연이를 구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CCTV로 주인공의 활약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주인공을 자르려 했지만 채연이가 모든 사실을 말한 것이 그 이유였죠. 모든 것이든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하는 회장님에게 주인공은 채연이와 함께 학교에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채연이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고 거기에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들을 모두 잡겠다고 하죠. 채연이를 몇 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수십 명 두었지만 적들은 조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꼬리를 잡기 힘들었죠. 그래서 학교를 보내서 적들을 이끌어내기로 하지만 너무 위험한 상황인지라 회장님은 그것을 말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적들은 내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더 이상 채연이를 안에서 보호하는 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어 한채연을 지키겠다는 주인공의 말에 허락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다음날 채연이와 주인공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채연이는 이쁜 외모에 많은 친구들에게 관심을 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주인공이 채연이를 불렀고 시간이 별로 없어 엄마의 영혼을 빨리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채연이에게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게 됐는데, 사실 영혼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채연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승에 좋아서 남아있는 영혼, 그리고 이승에 미련이 있어서 남아있는 영혼, 이렇게 두 분류 빼고는 나머지 저승으로 간다고 설명해 주는데요. 그렇게 영혼들에게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자는 제안을 하는데 갑자기 일진들이 이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주인공과 채연이를 위협했고 티켓을 쓰려 하자 뒤에서 급습해오는 일진에게 막혀 제압당하고 마는데요. 마침 등장한 학생회장, 다행히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에 주인공과 채연이가 대화를 하던 중 일진들이 다시 나타나 몰래카메라를 찍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주인공, 축구 게임에서 이기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들은 축구 시합을 치르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도 진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 여기 일진 이준호는 프로축구를 준비했다가 그만둔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게임 시작 전 축구하면서 다치는 건 싸움이 아니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되죠. 그렇게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이준호, 어느덧 스코어는 7대 0으로 되었고 간신히 얻은 찬스를 같은 팀이 태클을 하며 순간의 기회도 날아가 버리는데, 사실 같은 팀원들조차 주인공을 골탕 먹이라는 속셈이었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주인공은 결국 카드의 능력을 사용하여 축구계의 혁명가 요한 크루이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곧바로 이준호를 제치며 골을 넣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게임이 시작된 지 30분, 8대 0 스코어에서 후반전이 시작되고 나서 15분 만에 8대 6이 되었고, 이를 보고 있는 학생들 눈에는 어른이 걸음맞댄 아이와 놀아주는 걸로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였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한채연, 주인공의 뒤에 있는 영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채연은 영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골을 남기게 되고 이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이준호는 주인공에게 살인 태클을 감행하였지만 이마저도 막히며 참교육을 시전하는 주인공인데요. 마침내 이준호는 주인공에게 사과를 했고 채연이의 사진을 찍었던 사진들마저 모두 지우게 되며 라이브 방송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이 영상은 학교 내 일진들에게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채연이와 주인공은 엄마의 영혼을 찾기 위해 조퇴를 하기로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양호실에서 조퇴증을 끊어야 했습니다. 양호실로 향한 이들 앞에 사신 시이라를 마주하게 되죠. 엄마의 영혼을 찾는데 1년은 더 걸릴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하며 엄마는 현재 이승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은 시이라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퇴에 성공하게 되고 이들은 골목에서 여럿이서 한 여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들은 전 학생인 주인공을 알고 있었고 이준호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급습해오는 인원이 있었는데 티켓을 쓸 타이밍을 놓쳤지만 본능적으로 이들의 공격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티켓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위인들의 능력을 조금씩 따라할 수 있게 되었죠. 위력은 줄였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게 되었고 이 정도면 티켓 없이도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를 상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 일진들이 주인공을 벼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평윤, 김승환, 천진호로 돌아가는 일진의 서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서열 1위는 천진호라고 하죠. 마침 이곳에 천진호가 나타났고 다짜고짜 주인공에게 일진회에 들어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조용한 성격에 운동엔 관심도 없어 재능도 없었던 주인공, 그래서 항상 일진들의 눈앞에 뛰게 되었고 한번 얕보이고 나서 3년 내내 먹잇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일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고 하지만 천진호에게 무참히 털리게 되며 티켓을 사용하지 않고 천진호를 상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국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죠. 이에 생각이 많아진 주인공, 티켓 없이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수명을 팔아야만 그런 놈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시 일어났고 티켓으로 남아있는 감각들을 최대한 살려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주말 동안 원인치를 마스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학교에 가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위해 사신 시이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시이라는 안마를 부탁하게 되죠. 그렇게 엄마와 관련된 영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근처 피아노 학원에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원한이 가득한 악령을 마주하였고 이전에 무리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한 학생을 보게 됐는데 이 소녀는 이들에게 또 증거인멸하기 위해 이곳을 기웃거리고 있냐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엄마 영혼의 단서를 찾기 위해 이 소녀를 달래주기로 하는데요. 그 전에 주인공은 성장을 위해 단련을 하던 중에 이전에 사용했던 위인의 능력의 감을 찾게 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경호 팀장이 보게 되었고 최단 기간에 주인공을 쓸모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은 이지석 팀장에게 훈련을 받으며 티켓 없이도 큰 힘을 다루게 되며 동시에 엄마 영혼을 찾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네이버 웹툰 34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